1. 지구의 모양. 가로 1.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고대 수메르인. 이게 이제 그 인류 문명 중에서 이게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지, 고대 수메르 문명. 얘네들은 이제 하늘은 둥근 천장 모양이고 땅은 평평한 모양을 생각했다. 그림 보니까 이제 이런 상상을 했네. 근데 고대 인도인은, 자, 거북 등 위에 있는 코끼리가 방구형의 지구를 떠받들고 있다 생각했다. 야, 거북이 참 힘들겠다. 거북이. 거북이도 힘들고 저기 코끼리는 또 무슨 죄냐? 참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냐? 인도 애들은. 고대 중국인 직육면체 모양의 지구를 둥근 하늘이 덮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놀랍게도 현대에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한 것대로 지금도 지금도 이렇대. 이러고 참 심각하지. 대한민국에도 존재해. 대한민국에도 이렇다고. 참 심각하다, 심각해.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 이 부분은 뭐 이런 게 시험에 내겠냐? 근데 주위에 이제 뭐 요렇다고 우기는 애가 있으면은 그네들하고는 이제 놀지 마. 이상해 들으니까. 가로이 고대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월식 때. 월식.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항상 둥근 것을 관측한 후 이를 근거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야. 처음으로 주장. 월식 때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그러니까 이제 달에 비친 이제 이제 뭐 이거 좀 이따 할 텐데 그 태양에 이제 그 태양하고 달 사이에 태양하고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쳐. 그러니까 둥글다고. 그래서 이제 화이트에서 그거 보고 야 이거 저거 지구 그림자 아니냐? 야 지구가 둥근 것 같은데 처음으로 주장했어.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니까 이건 상식 정도로. 그래서 월식 때 이제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둥글다.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다음에 현대인은 16세기 마젤란은 그 역사에도 이제 나오는 사람이지.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항해를 성공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믿게 됐다. 이제 마젤란이 3년 동안이지. 그 3년 동안 이제 세계 일주를 하지.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처음에 이제 마젤란이 배 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저 사람 이제 지구 그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져서 죽을 거라 했는데 이게 한 바퀴를 돌지.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가로사 실제 지구의 모양은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간 더 긴 타원체야. 약간 더 길어. 거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적도가 아까 이제 이렇다고 이런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 요즘 내가 과장해서 그린 거고 이렇게 적도가 더 길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으로. 내가 과장해서 그린 거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별이 힘들다. 체크. 지구의 모양은 둥글지만 실제로 어느 쪽이 더 긴 적도. 적도 쪽이 약간 더 긴 타원체다. 타원체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시험에 날 만한 거는 뭐 그래 사람 이름 정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다음 마젤란, 그다음에 뭐 타원체 정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EBS 노트 보자. 지구와 달의 모양. 지구 표면에서 관찰한 지구의 모양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찰한 거다. 달 표면에서 관찰한 달 모양은 평평하다. 달에서 관찰한 달 모양은 평평하대. 지구에서 관찰하면 또 평평하고. 근데 하지만 지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둥글고 달에서 본 지구 모양도 둥글다. 시험에 안 나.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본 달에서 본 지구 뭐 이렇다. 이제 둥글다. 뭐 시험에 안 나고. 실제 지구의 모양이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둥근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적도 반지름이 약 6,378km, 극반지름이 약 6,357km로 적도 쪽이 약간 더 긴 타원 모양이다. 요 정도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지, 적도 쪽.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요 숫자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 그, 그 반지름 대체로 한 6,400km 정도. 요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 뭐 6,378, 6,357 요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돼. 6,400km. 6,400. 반지름 길다. 그치? 참고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 350에서 400 정도. 그렇게 된다. 월식,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 때
지구가 둥근다는 거를 이제 주장했는데, 자,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천체이다.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래서 이제 반사는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을 지나갈 때 달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은 빛을 잃게 되면서 달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려진 현상이다. 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 요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야. 지구. 태양하고 달 사이 지구가 들어가. 그러면은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지구에 그림자가 생겨. 그게 이제 달에 이제 생기는 거지. 그림자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 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이거 저거 지구 그림자 같은데 이러면서 그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다음에 지구가 둥근 증거 보자. 2번 지구가 둥근 증거.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가로 1번이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둥근. 이거는 확실하지 이거는. 이거 하나로 그냥 게임 셋이지. 그냥 끝나버렸다. 가로 2번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가려진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건 뭐 그렇다 치고 3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 자 일단 밑에 사진이 인공위성 찍은 사진이다. 아 이게 지구다. 지구. 그다음에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 이거 둥글네. 야 둥글다. 그 다음에 관측 시야의 변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야 B만큼 올라갔다. 그럼 요만큼 보여. 더 올라갔다. 야 A 가니까 야 더 많이 보인다. 그치? 더 많이 보여. 더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89페이지 보자. 지구가 둥근 이유야. 증거. 가로사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 지점의 위로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북극성의 고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그니까 북극선의 방향은 똑같거든. 똑같다.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북극성을 보면은 어디서 보이냐? 30도에서 보인다. 30도. 그 얘는 머리 위에서 보이는 거지. 머리 위. 얘는 60도에서 보이는 거고. 60도. 여기에서 보이는 거고. 얘 기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 이제 이렇게 쓰면은 얘 같은 경우 북극선이 한 요 정도 보여. 요 정도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30도. 그 얘는 머리 위에서 보이는 거지. 머리 위. 그다음 얘는 요 정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그 얼마만큼 땅 위에 떠 있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얼마만큼 땅 위에 떠서 보이냐. 얼마만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땅 위에 떠서 보이냐. 하늘 높이 떠서 보이냐. 약간 땅 위에 떠서 보이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위도 애들은 이제 북극성이 땅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인다. 근데 만약에 평평하다 해버리면은 북극성이 전부 머리 꼭대기에서 보이겠지. 하늘 꼭대기. 이런 데서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구 둥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쪽 어디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뭐 쿠웨이트다. 그럼 쿠웨이트에 사는 애가 북극성을 보면은 쿠웨이트에 있는 애가 북극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북극성 여기 있어. 북극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캐나다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데 사는 애들 보면 북극성이 이렇게 높이 떠 있어. 북극성 요거는 이제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 이렇게 이제 저위도 지방 애들 여기는 뭐 노르웨이라든지 캐나다 이렇게 이제 고위도 지방 애들은 북극선이 하늘 높이서 보인다. 이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이유고. 가로 5번.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고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바닥부터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얘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배를 보는 거야.
배를 보면은 처음에 볼 때 뭐가, 야, 이거 돛부터 보는 게 돛대. 처음에 들어올 때 돛대부터 보이겠지. 돛대. 그 만일에 멀어지는 배는, 멀어지면은 이제 바닥부터 사라지는 거지, 바닥. 멀어질 때는. 밑에서부터. 보일 때는 위에서부터 보이는 거고, 멀어질 때는 이제 바닥부터 이제 사라진다. 이 얘기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제, 이거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 가로 6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태양은 동쪽으로 갈수록 빨리 뜬다. 태양 동쪽으로 가서 빨리 떠.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뭐 매년 1월 1일 되면은 그 뭐 해맞이 한다고 말이야. 저쪽 무슨 뭐 동해로 가고 그러잖아. 야, 이제 그런 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뭐 가만히 있으면은 태양 뭐 알아서 다 뜨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태양 보고 있어. 할 일 없게. 아무튼 그냥 태양은 동쪽으로 갈수록 빨리 떠. 야, 빨리 떠봤자 그거 한 몇십 분이야. 근데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느 지방에서나 해 뜨는 시간이 같겠지, 그치? 같겠다. 근데 이제 그 둥구니까 동쪽이 먼저 떠. 자, 그러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진다. 여기 보니까 어느 날 해 뜨는 시각, 독도는 7시 26분, 서울은 7시 46분, 20분 차야. 그 20분 더 빨리 해보려고 독도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집에 있으면 돼. 다음 7번.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혹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여행하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야, 솔직히 이거 별자리 보면 아냐? 무슨 뭐 물병자리니 뭐 사자자리니, 야, 봐도 이거 모르겠던데. 아무튼 뭐 다르게 나타나고. 8번. 한쪽 방향으로 계속 여행하면 출발한 지점으로 도달한다. 마젤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요 정도 이름은 이제 알아둬야겠지. 이 정도 알아두고. 원리 작해보자. 북극성의 고도 변화. 북극성의 고도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북극성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지평선 기준, 쉽게 말해 땅 기준으로. 자기 밟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를 각도로 나타내는 값이다. 둥근 지구에서는 위도에 따라 북극성의 고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 높다. 그 고도 높다 무슨 말이야? 땅에서 높이 떠 있다고. 땅에서. 자, 따라서 위도가 다른 두 지역 A, B에서 관측되는 북극성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요건 좀 봐둬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뭐냐? 위도가 낮은 A에서는 북극성이 낮게 뜨고 위도가 높은 B에서는 북극성이 높게 뜨고. 요건 좀 봐둬야 돼. 요거는 시험에 날 수가 있다. 요거는 봐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북극성이 이제 사람 이렇게 쓰면은 북극선이 이쪽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쯤에 있다고 보이는 거야. 하늘 있으면은 하늘. 그러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하늘이 이렇게 있잖아. 하늘이 이렇게 쓰면은 북극성이 여기 있다고. 북극성이 이쯤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고위도. 야,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다. 그것도 까먹으면 안 돼. 저위도, 고위도. 여기가 이제 0도야. 적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 북극이 90도. 여기 0도야. 그러면 얘 B는 어떻게 되냐? B는 B가 이렇게 서 있어. B. 그럼 B를 기준으로 하늘을 그리면 이렇게 돼. B를 기준으로 하늘 그리면 이렇게 되고, 북극성이 어디 있는 거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거, 여기. 야, 높이 떴네. 그치? 높이 떴네. 높이 떴지. 얘는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 저위도에서는 북극성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위로 간다고, 위로. 그러니까 높게 뜬다, 높게. 이거는 이제 봐야 된다. 이거 A랑 B. 이게 저위도, 고위도.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북극성이야. 지평에서 얼마만큼 높이 떴냐, 이걸 보는 거야. 이게 지구가 둥근 이유고, 둥근 증거. 요거는 봐야 돼. 시험에 날 가능성 높다. 북극성의 고도는 저위도로 갈수록 저위도. 그러니까 저기 원이래. 구가 있으면 여기가 저위도야. 여기 고위도고. 그러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건 좀 중요하다. 북극성의 고도. 저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시험에 날 가능성 아주 높다. 북극성의 고도. 북극성의 별빛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로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자가 있는 지점의 위도와 같다. 즉 위도가 50도인 지역의 북극성 고도는 50도고 위도가 90도인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는 90도다. 90도다. 왜냐? 이게 북극성의 별빛은 평행하게 오는 거예요. 평행하게. 이건 위도고, 위도. 세타. 그러면 북극성의 고도는 요게 돼. 지표면과 이루는 각. 세타. 그럼 이거 같다가 이거야. 같다.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자가 있는 지점의 위도와 같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이거는 그 과학의 영역은 아니니까. 이건 사회의 영역이거든. 사회 과목의 영역이거든.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자, 지구가 만일에 평평하면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면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그림과 같이 배 전체가 보이면서 배가 점점 작게 보일 것이다. 이제 그래서 평평하다면은 배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겠지. 점점 작아지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은 배 바닥부터 사라진다. 배 바닥부터. 왜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지. 마젤란의 세계 일주. 요건 사람 이름은 좀 받을 필요가 있어. 이 사람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젤란 세계 일주. 16세기 초 마젤란은 스페인을 출발 약 3년간의 항해 끝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출발점 위치 돌았다. 야, 대단하다. 그치? 그래서 마젤란은 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대단하다. 야, 이 사람 뭐 스페인을 출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일로 다시 왔어. 야, 대단하다. 그치? 대단하다. 참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을 것 같아. 북극성의 별빛이 평행하게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학생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뭐냐면은 야, 지구가 이렇게 있고 북극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극성. 그러면은 여기 그 저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으면은 별빛은 평행하게 안 갈 것 같다 이거지. 왜냐? 북극성의 불빛은 여긴 이렇게 가겠지만 여긴 이렇게 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북극성의 불빛이 평행하게, 그러니까 우리 평행하게 간다고 했잖아.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고위도도 이렇게 가고 저위도도 이렇게 간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평행하게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 학생이. 자, 근데 이제 왜 평행하게 하냐? 관측자로부터 북극성까지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북극성의 별빛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 너무 멀기 때문에. 매우 멀기 때문에.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북극성의 별빛이 모든 지역에 평행하게 입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멀어. 이게 가깝다면 당연히 평행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게 너무 멀어. 그래서 지구가 요만하다. 북극성이 이만하다.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빛이 이렇게 간다. 저위도로. 고위도로 이렇게 간다. 야, 이게 거의 평행하게 보이지. 이게 의미가 있냐? 거의 평행하게 보이지. 너무 멀면은. 이것보다 훨씬 몇만 배 더 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우 멀기 때문에 그냥 평행하게 입사되는 것으로 나타내면 된다. 가로 3. 지구의 크기. 이 부분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날 가능성도 좀 있고, 이 부분 좀 어려울 거야. 어려운데 반드시 이 부분 알고 넘어가야 돼.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나. 여기는 시험 100%야. 지구의 크기 구하는 방법 100%다. 100%. 여기를 맞춰야 80점이 넘어. 야, 그러면 이제 먼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을 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게 천재. 야,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천재 같아. 일단 이 사람 이름도 좀 알아두자. 에라토스테네스. 약 2200년 전. 야, 이거 도대체 2200년 전이면 언제냐? 2200년 전이면은 고조선? 그치? 이때의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리스의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다. 야, 천재.
천재다. 자, 가정. 이제 먼저 가정을 세웠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 요거 엄청난 중요 별표. 가정 1.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가정 2. 햇빛, 태양 광선 지구의 평행하게 들어온다. 요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 근데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맞다고 쳐. 근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다. 그치?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러한 가정 하에 이제 측정을 했어. 이제 과정.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에 12시. 자, 낮 12시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구 크기를 태양의 남중 고도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구 크기 측정했다. 태양의 남중 고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태양이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 정오 똑같은 시간인데 시에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시엔에 한번 놀러 간 거지. 시엔에 딱 놀러 갔는데 이제 이건 내 추측인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이제 세워 있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고. 나무 서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정오에 딱 보니까 태양이 나무 딱 위에 있어. 시엔에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 서. 시엔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계 딱 보니까 12시야. 12시에는 12시에서는 그 태양이 딱 나무 위에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로 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딱 왔는데 낮 12시야. 똑같아. 똑같은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건설한 도시지. 아무튼 알렉산드리아 딱 가니까 희한하게 태양이 나무 위에 있는 게 약간 옆으로 가 있어. 약간 저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야. 야, 이게 왜 이러지? 야, 똑같은 하진날 정오인데 시에네에서는 나무 정확히 위에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 요 차이를 보면 요 차이. 요게 몇 도냐? 요게 7.2도란 얘기야. 요게 7.2도.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데?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걸로 이용하면은 뭐 하나 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 천재적인 에라토스테네스님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걸로 뭘 한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다. 야, 놀랍다, 놀라워. 천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100% 시험 문제다. 여기서 시험에 나요. 이거 어려운데. 안 하면 안 돼. 이러지 마. 시험에 나.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이 요거지. 지구 중심에서 요거 똑같은 하진날 정오에는 시에네에서는 야,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데 평행하게 오는데 그냥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야, 여기는 희한하다. 햇빛이 분명히 평행하게 오는데 야, 7.2도가 생긴다. 이상하다. 그치? 이상하다. 얘는 왜 태양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둥글기 때문인데 7.2도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야,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2도 차이가 난 거야. 7.2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위치냐면은 925km 떨어졌어. 925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한 350에서 400km니까 야, 이거 기네. 그러면은 야, 북한까지 가겠는데? 그치? 북한 끝까지 가겠다. 북한 끝. 굉장히 긴 거리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7.2도 기울었다. 시에네에서는 0도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도의 각이 생긴다는 거랑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925km가 떨어졌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을 구한다. 지구의 반지름. 야, 놀랍다, 놀라워.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은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 7.2도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님이 이제 지구를 그리는 거야. 아, 지구 그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게 저기 뭐야? 그 CNL을 기준으로 지구에서 쭉 중심을 향해서 선을 그었고 중심 만나겠지. 여기 반지름이 되겠네. 구가 평평하다고 아니 구가 평평이 아니라 구가 저기 뭐야?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 했으니까 이제 요건 원의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쭉 원의 저기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와.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똑같지? 이건 뭐냐면은 억각이잖아. 억각 7.2도 억각. 그러니까 CN에서 원의 저기 지구 중심에다 선 긋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구 중심에 선 긋으면 7.2도가 돼. 그럼 7.2도가 됐을 때에 여기 CN에부터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얼마야? 925km.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아, 굉장히 중요하다. 요 두 각은 뭐야? 억각. 억각. 그래서 같은 거고. 그래서 여긴 7.2도일 때 925km라고. 7.2도. 925km.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원을 배웠잖아, 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7.2도 925km 원 그러면은 이 비례식이 나오지 비례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7.2도일 때 그러니까 원 전체는 몇 도야? 원 전체는 360도지 360도 그치? 그 원의 원주는 중심과의 크기랑 비례하잖아 비례 그래서 원의 중심 360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원의 저기 그 둘레 360대 원의 둘레는 7.2대 925가 되는 거야. 9가 아니라 7.2도 대 925km 된다고. 원의 둘레는. 그 원의 둘레는 뭔데? 원의 둘레는 그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 되겠지. 이게 호의 길이잖아. 원의 둘레라고 2 파이 R.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R이야, R. 그래서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아. 그럼 내항끼리 곱하자. 그러면은 2파이 R 곱하기 7.2는 360 곱하기 925야. 이거 곱하기. 아, 이거 곱하기다. 곱하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R이야, R. 그럼 나머지 2파이하고 7.2는 이항시켜. 그러면 R은 이렇게 나와. R은, 자, 2파이는 이제 넘어가니까 2파이가 되고, 그다음 곱하기 7.2분의 분자는 360 곱하기 925가 돼. 925. 이거를 계산하면 돼, 이거. 이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냐? 계산하면은 약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하자. 계산하면은 7,365km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 놀랍지? 근데 실제 지구는 6,400km야. 차이가 좀 나긴 나지만 한 900km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대단하지, 그치? 대단하다.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 과정을 너희들 이거 정확히 잡아내. 정확히. 360도 대 원둘레는 7.2도 대 925km라는 거. 이거. 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360도 대 2파이야. 2파이는 뭐야?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는 7.2 대 920km. 그래서 이렇게 이항에서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거 반드시. 땡그라미 3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둘레는 약 46,250km로 실제 지구 둘레 약 4만 km 15%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15% 정도. 그러나 최초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구를 측정한 데서 큰 의미가 있다. 15% 정도의 오차면은 뭐 좀 오차치고 크긴 하지만 그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건 대단하지. 천재, 천재, 천재.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지구 반지름도 구하고 지구 둘레도 구하지. 그러니까 반지름 구하면 둘레 구할 수 있지. 지구 곱하기 3.14 하면 되니까 지름에다가. 대단하다. 그다음에 가로 2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 자, 이거 똑같아요. 그 가정 지구 모형은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처럼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 이거야. 에라토스테네스처럼. 그럼 첫 번째 실험 시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 야, 일단 구해야지 이거. 요거하고 두 막대 사이의 거리랑 요 세타. 막대 B'랑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룬 각 세타. 요건 알아야지. 이거를 알아. 요 세타를 알아야 요 각을 알 수 있잖아. 세타. 이거 억각이니까. 요 각은 반드시 알아야 둬야 돼. 요 각, 세타. 그러니까 요 막대가 끝에 이루는 그림자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비례식. 아,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미치겠는데, 비례식. 자, 360은 이제 360도 대 2파열. 이거 2파열은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그러니까 360대 원의 둘레는 세타 대 L이다. 세타 대 L. 이해되지? 이해된다. 그래서 이제 R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요거 비례식. 요게 중요하다. 요 비례식 요게 핵심이다. 요 반드시 이거는 암기가 아니지?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해서 도저히 이거 한 번 더 하고 가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일단 가정이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는 뭐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야. 구형. 두 번째,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와. 일단 요 가정 두 개를 하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요 AB 사이의 거리. 요거를 구해야 돼, L.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이 안 생겨. 요 막대랑 각이 안 생겨. 각이 안 생긴다고. 무슨 말이냐? 그림자가 안 생겨. 그림자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림자가 안 생겨. 여기서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이렇게 그림자 생기잖아. 요 그림자, 요 각을 세타를 구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세타.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지. 왜냐? 억각. 그래서 그 원과 비례. 그래서 360대 요걸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원의 둘레는 2R 파이가 되는 거지. 원의 둘레는 는 세타 대 L이 된다. L. 이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는 거야. R. 이항시켜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체크 문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 누구?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이며 그가 측정한 지구 둘레 오늘날 측정값에 비해 15% 오차가 졌다. 그래도 대단하지? 대단하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 이용된 수학 원리. 원호의 길이는 그에 대응하는 중심과의 크기의 비례. 그래서 360대 원의 둘레는 세타 대 L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 하진날 정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하진날 정오인데 CNA에서는 햇빛이 깊은 우물 속 한가운데를 비추지만 햇빛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지면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에 햇빛이 비스듬히 비추어 막대 그림자가 생겨. 그러니까 CNA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겨. 그림자 안 생기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 생긴다 이거지. 이거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러한 현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다. 대단한 천재다. 야, 요건 조금 중요하다. 요거는 좀 중요한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 값이 오늘날 측정값과 오차 생기냐? 15% 오차래. 오차치고는 좀 큰데. 자, 왜 오차 생겼냐? 실제 지구는 일단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아니다.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실제로는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쓰면은 동일한 경도상이 이제 무슨 말이냐? 그 동일한 경도상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동일한 경도상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제 그 정확한 데이터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동일한 경도상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차 생겼지.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경도상이 있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아까 이런 지도가 나왔었는데 지도 보자. 요거 경도상에 똑같은 위에서는 이렇게 다르잖아. 이렇게 경도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달라지지. 값이 달라진다. 조금 아쉽다. 그치? 조금 아쉽다. 91페이지 보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러면 먼저 지구의 자전하고 공전이 뭔지는 다 알겠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한 바퀴 360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운동이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막 나왔네. 먼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니까 그 1시간에 몇 도야? 1시간에 15도네? 일단 1시간에 15도 돈다는 거. 15도. 잘못했다. 왜 15도 C를 했냐? 15도. 1시간에 15도를 돈다는 거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 어디? 서쪽에서 동쪽이야. 이게 핵심이지. 자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태양은 반대로 뜨는 거지. 반대로. 이게 핵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지구 자전, 서쪽에 동쪽. 그다음에 가로 2,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별의 일주 운동.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회전한다. 동서다. 동서. 지구만 서에서 동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에서 서야. 나머지는. 2번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이것도 다 동서야. 3번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 인공위성 궤도가 1시간에 15도씩 어디로? 동에서 서로. 전부 다 동에서 서야. 동에서 서. 전부. 지구만 서에서 동. 지구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봐둬야겠지. 1시간에 15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씩. 그 밑에 사진은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별의 일주 운동, 태양의 일주 운동, 뭐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형상. 그래서 동에서 서로 15도씩 이동하더라.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 얘기고.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에 한 바퀴씩. 이것도 서에서 동이다. 그러니까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 서에서 동이야. 아주 일관성 있지. 가로 4,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 운동. 자,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 제자리로 오는 겉보기 운동이다. 2번 별자리 위치 변화. 매일 같은 시각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이제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무슨 뭐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이거 보면 아냐? 난 이거 앞만 봐도 모르겠던데. 아무튼 뭐 15일 후에 이게 변하더라. 뭐 변한다. 태양 위치도 변한다. 이건 이제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다음에 3.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계절의 변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때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 봄,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이제 계절이 생긴다. 공전해가지고. 그래서 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23.5도 기울어진 건지 알지? 그다음에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길다.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다. 이 우리나라 기준. 그다음에 여기는 가을,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겨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야.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준 하는 거다. 이거 우리나라 기준이야. 여기도 우리나라 기준이야. 그래서 겨울이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다. 오른쪽에 EBS 노트 보자. 지구의 자전 방향. 자전축은 지구가 자전하는 중심축이다. 야, 그림상 보이네. 자전축이 뭔지. 자전축. 이 자전축에 만나는 지표상의 두 점을 각각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이라 한다. 중요한 거 아니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의 북극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아무튼 뭐 자전축이 있고 중요한 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 나머지 뭐 태양, 그 다음에 뭐 별, 인공위성, 그 전부 다 동에서 서야. 전부 다. 까먹지 말고. 태양의 연주운동과 연주운동. 1년 동안 움직인다, 1년 동안.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공전이지. 공전.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지구가 1, 2, 3, 4로 이동할 때 지구의 관측자가 보는 태양의 위치는 1-2-, 3-4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지만 지구에서 사는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야. 그 얘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지구잖아. 1의 위치다. 1위.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사자자리. 1의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태양이. 그럼 만약에 2의 위치가 있다. 지구가 2의 위치였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3의 위치였다. 3의 위치. 3의 위치에 오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태양이. 이 얘기야, 이 얘기. 이 얘기다. 4의 위치에 오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태양이. 그래서 이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 또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지. 그 별자리는 또 어떻게 보이냐? 별자리는 또 반대야. 태양이 보이는 건 저거고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 만일에 이제 지구가 1의 자리 있다. 지구가 1의 자리 있으면은 여기에 있다. 지구. 그러면은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물병자리야.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여. 태양의 반대. 그 만일에 지구가 3자리에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게 황소자리냐? 황소랑 양이랑, 황소가 더 가깝네. 황소자리가 보여. 황소자리랑 양자리가 보이겠네. 요쪽이 보이는 거 요쪽. 태양의 반대쪽이 보여. 태양의 반대쪽. 보이는 거는 요쪽이고, 태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태양은.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이 정남쪽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남쪽 딱 가운데, 남쪽에 딱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가지 않냐. 그치? 근데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딱 갈 때에 정확히 남쪽에 왔을 때, 남쪽. 가운데 왔다는 얘기지? 그치? 가운데. 동하고서 가운데 왔을 때에, 정남쪽이라는 얘기. 가운데 왔을 때에 고도라. 그게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야. 가장 높이 떴다는 얘기지.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가니까. 그 정남쪽일 때 가장 높이 뜬 거지. 요게 이제 남중고도인데, 이 남중고도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 짧으며, 남중고도가 낮은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다. 그 밑에 그림 보자. 그 남중고도가 이거지. 남중고도. 가장 높이 떴을 때. 야, 이건 높이 떴네. 땅에서 높이. 겨울은 야, 낮게 떴다. 그치? 이게 남중고도가 요각. 여기. 요각을 얘기해. 요각. 이건 겨울은 남중고도가 낮다. 그래서 이제 낮이 짧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춥다. 추워. 겨울은. 춥다. 92페이지 보자. 5. 달의 특징. 가로 1. 달의 크기 측정한다. 달의 크기 어떻게 측정하냐?
자, 동전을 앞이나 뒤로 움직이면서 보름달이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가지고 이제 야, 보름달이 된다 또. 아무 달이나 하면 안 돼. 동전을 가지고 딱 이제 한쪽 눈을 감고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가려지는 거리, 딱 가려진다. 정확히. 정확히 가려져야 돼. 또 한참 가리면 안 되고, 많이 가리면 안 되고, 딱 보름달을 가릴 정도까지 이제 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세우면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시험에 내기가 어려운 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약 38,000km. 이거를 알아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다른 단원에서 나와. 여기에서는 그냥 닥치고 그냥 암기야 여기서는. 이거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괴로운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약 38,000km라고 다른 단원에서 나오거든.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지. 눈으로 이제 딱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이제 달을 딱 가렸단 말이지. 그 동전까지 거리는 이제 자로 재야겠지. 줄자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비례식 어떻게 하냐? 동전의 지름 대 달의 지름은 동전까지 거리 대 달까지 거리다. 그러니까 이거지. 삼각형의 닮은비. 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삼각형. 그럼 여기 닮은 삼각형 아니냐? 요 삼각형하고. 그치?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잖아. 닮았다고. 그래서 동전의 지름 대 달의 지름은 이게 나오는 거야. 다시. 뭐냐면은 동전의 지름 대 달의 지름은 이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동전까지 거리 대 달까지의 거리 이렇게 푸는 거야. 참 아주 방법은 간단해. 방법은. 근데 요거는 조금 약점이 뭐다? 야, 이거를 아무 이론 설명 없이 그냥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잡고 푼다는 거. 이게 조금 약점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래서 쟀더니 뭐다? 달의 지름은 약 3,400km로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 4분의 1이다. 요 숫자는 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 암기. 이거 3,400km다. 요거까지는 요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거. 지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달의 크기는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다. 좀 작지? 지구보다 훨씬 작아. 훨씬 작다. 자, 달의 물리적인 특징 보자. 선생님, 달의 물리적인 특징이 있으면 화학적인 특징도 있습니까? 아예 없어. 그냥 물리적인 거야, 그냥. 자, 1번.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하지만 햇빛을 반사함으로 우리 눈에는 밝게 보여. 달은 빛을 못 내. 빛을 못 낸다. 햇빛을 반사할 뿐이다. 아무튼 뭐 그래서 밝게 보이는 건 똑같고. 이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80분의 1배.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배. 그러면 아까 그 위에서 나왔잖아.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여기 있었네. 4분의 1. 요까지 세트로 알아야 돼.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 질량은 80분의 1, 중력은 6분의 1.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 어차피 암기해야 되지. 시험 보려니까 암기해야 돼. 요건 시험 전에는 암기해야 돼. 4분의 1, 질량은 80분의 1, 중력은 6분의 1. 그 다음에 가로사 달의 표면. 물과 공기가 없어서 풍화나 침식작용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잠깐 좀 중요한 것만 좀 따로 해야겠다. 중요한 건 요거. 80분의 1, 6분의 1.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풍화하고 침식작용이 없어. 물과 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없으니까 뭐 풍화작용, 침식작용, 달의 표면이 깎인다든지 이런 게 없지. 그래서 이제 지표 변화 거의 없어. 표면에 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지. 지구 같은 경우는 운석 구덩이가 참 보기 힘들지. 왜냐면은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은 이제 구덩이 같은 게 없어지거든.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의 표면은 이제 물과 공기가 없어서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다음 2번 대기가 없으므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야, 낮과 밤의 기온차. 낮은 약 120도, 밤은 약 마이너스 170도. 와, 사람이 살 수는 없겠다. 그치? 사람 이건 뭐 어떡하란 얘기냐? 그 다음에 3번 물과 공기가 없어 구름, 비, 바람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기상현상.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에 뭐 태풍이 분다든지 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 아무런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참 심심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운석구덩이 좀 봐두고. 운석구덩이 되게 많다. 운석구덩이. 가로 달의 표면 지형, 달의 바다, 달의 고지. 근데 왜 이거 용어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달의 바다 이러면 애들이 헷갈리잖아. 야, 달에는 물이 없다는데 달에 왜 바다가 있냐? 이게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달 표면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낮고 평평한 지역은 그냥 바다라고 한 거야, 그냥. 난 좀 이런 거는 좀 불만이야. 쓸데없이 헷갈리잖아, 애들. 용어 가지고. 그 달의 고지, 달 표면에 밝게 보이는 부분으로 주위보다 높고 험준한 지역이다. 괜히 뭐 달의 고지 그러니까 막 무슨 산이 있을 것 같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높은 곳이야. 바다는 낮은 곳이야. 낮고 평평한 곳이고 고지는 높고 험준한 곳이다. 산이라고 하면은 좀 안 돼. 산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운석구덩이. 운석과의 충돌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구덩이다. 근데 이제 그 달의 표면 지점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지. 그 운석구덩이가 이제 없어지지가 않아. 이게 물하고 바람, 공기가 없어가지고. 체크. 달 표면에서 밝은 부분은 달의 뭐다 고지. 어두운 부분 달의 바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그 시험에 잘 나는 거는 뭐 밝은 부분이다, 어두운 부분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낮고 평평한 지역이냐, 높고 험준한 지역이냐. 이게 더 시험에 잘 난다. 6. 달의 운동과 모양 변화. 그럼 달도 운동을 하는데 가로 1.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변하고 위치가 변화해. 달도 자전을 해. 달도 자전하는데 달의 자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달은 이제 그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똑같아. 이건 좀 이따 얘기하자, 그는. 아무튼 공전인다, 공전.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 같은 시각에 관찰되는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 왜 그러겠냐?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지. 아무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달의 위치는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가. 달의 모양은 한 달을 주기로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이게 이제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야.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진 직후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 해가 졌다. 해가 딱 졌다. 그러면 이일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면은 달이 이제 이일경 여기 있다가 달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 이런 식으로 가서 15일경 보름달이다. 보름달이 돼가지고 동으로 간다. 동으로.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 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이야. 달의 위치는 태양하고 다르지?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이야. 태양. 헷갈리면 안 돼.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이고 달은 서쪽에서 동쪽이야. 굉장히 헷갈리기 쉽겠지? 옆에 EBS 노트 보자. 삼각형의 닮은비. 서로 닮은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는 항상 같다. AC 대 AC-는 BC 대 BC-다. 그거는 AB 대 A다. 이건 할 필요 없지, 이거는. 이건 뭐냐. AC 대 AC-는 AB 대 AB-랑 같고, 이거는 BC 대 BC, B-C-랑 같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나오지, 중학교 2학년 수학에. 요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해. 중2 수학. 달 표면에 남겨진 우주인의 발자국.
달에는 풍화와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969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이 암스트롱이지 달 표면에 남긴 발자국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게 발자국이다, 발자국. 아폴로 11호. 근데 지금 참 무슨 인터넷 보면은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무슨 음모론 같은 것도 많고 그래.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참 그럴듯하지. 근데 이게 50년 전이거든, 거의. 야, 50년 전에 인간이 달에 갔다. 근데 이제 그 달에 이런 사진이 찍혔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겠지. 이런 사진이 있는데. 밑에 거. 달의 표면의 지형은 어떠냐? 그 달의 바다는, 자꾸 나 바다란 말 나오니까 참 짜증나는데, 이거는 그냥 저기 낮고 평평한 지역을 그냥 바다라고 그래. 달의 바다는. 그 현무암질 용암이 낮은 지대로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 야, 이것만 보면, 야, 이게 저기 화산 폭발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 현무암질 용암이 야, 그러면 이거 화산 폭발이 있었나? 자, 반면에 달의 고지는 주변보다 높은 지형으로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한다. 참 신기해. 달. 신기하다. 달의 위치 변화.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하므로 달의 위치는 매일 13도씩, 이건 좀 헷갈린다. 서쪽에서 동쪽으로야. 달은 이동하는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이다. 달은. 태양은 뭐야?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 달은 서쪽에서 동쪽이다. 굉장히 헷갈리기 쉽지. 헷갈리기 쉬운 거는 시험에 잘라 봐둬야 돼. 가로이 달의 모양. 달의 모양은 지구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달의 모양은 달은 똑같아. 구 모양인데, 달의 모양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져.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달의 모양은 삭. 이것도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삭이 뭐냐, 삭. 그 다음에 초승달, 상현, 사형, 그 다음에 망, 보름달, 하연, 금음달, 삭으로 변한다. 참, 달 모양 가지고. 근데 이게 이거 이제 초승달 그냥 야 반원 그러면 되지 않냐? 꼭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근데 초승달 같은 건 시험에 안 나. 초승달이라든지 금음달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삭.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삭하고 망.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요거 오른쪽 보자. 요거 삭이야, 삭. 삭. 무슨 말이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에서 딱 봤을 때에 요 달이 태양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태양빛 때문에 안 보여. 반사가 안 돼 버리고 태양을 반이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삭이라 하자면, 그러니까 검은 달 이래버리면 더 좋지 않냐? 이거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삭. 달이 삭제돼 버렸다. 안 보여. 달이 삭제돼 버렸어. 초승달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상현은 자, 여기 보자. 삭. 달과 태양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달이 볼 수가 없다. 이게 삭제돼 버렸다. 그 다음에 상현은, 삭 다음에는 상현인데, 오른쪽 반달이 되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딱 하늘 바라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빛을 받잖아. 오른쪽이. 태양빛이 이렇게 오니까 오른쪽이 보이는 거야. 오른쪽만. 왼쪽은 안 보이고. 이거 상현이야. 오른쪽. 오른쪽이 상현이다. 이건 볼 필요 없고. 망은 이제 태양의 반대쪽이지. 태양의 반대쪽이니까 전체가 다 보여. 전체가. 그래서 요거지. 달이 태양의 반대 방향에 있어서 달의 밝은 면 전체 볼 수 있다. 이게 망이다. 이거 볼 필요 없고. 하연은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이거 딱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보이는 거지. 얘를 기준이야. 얘를 여기서 보면 안 돼.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태양빛이 반사되니까 오른쪽에 보는데, 우리는 무슨 신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요 지구에 있는 애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지구에 있는 애 여기 위치하네.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 여기가 아니다. 왼쪽이 되는 거지. 요쪽이 보이는 거지. 요쪽이. 그래서 요건 이제 하연이라고 그래. 하연. 그래서 왼쪽 반달이야.
왼쪽 반달. 이거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름 좀 바꿔가지고 삭 같은 건 이제 검은 달, 망은 이제 큰 달, 상현 그냥 오른쪽 반달, 하현은 왼쪽 반달 이렇게 쓰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하게. 아,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자, 그럼 요 순서는 좀 받을 필요가 있어. 순서 뭐냐? 삭, 그 다음에 상현, 망, 하현 이렇게. 삭, 상현, 망, 하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삭 다음에 상현, 상현 다음에 망 다음에 하현, 그 다음에 다시 삭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삭은 안 보여. 이게 저기 삭이 태양하고 같은 방향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 망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볼 수 있는 거고. 상현은 상현은 저기 달의 어느 쪽에 보여? 오른쪽에 상현은. 하현은 왼쪽이야. 왼쪽.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구에서 딱 봤을 때야. 여기서 딱 봤을 때야. 지구에서 봤을 때다. 우리가 보는 거, 책에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무슨 외계인이냐? 외계인 밖에서 보게. 지구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오른쪽이 보이고 왼쪽이 보이는 거다. 가로 3, 달의 공전과 자전. 달도 이제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데, 달의 공전,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달은 이제 지구를 공전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이 참 어려운데, 항성월. 그래서 그 실제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한 바퀴. 실제로 달이 한 바퀴 돈다. 항성월. 이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달이 움직이는 거야. 달이. 그러니까 이제 항성월 보면 요거야. 항성월은 달이 여기 있잖아. 달이 움직여가지고 달이 움직여서 요 자리에 온다고. 그러니까 달이 움직여서 요 자리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 게 요게 항성월이야. 항성월. 이렇게 오는 게 항성월인데 문제는 뭐냐? 지구가 공전을 해.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달이 이렇게 가가지고 달이 이렇게 공전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오려고 하면은 지구가 여기 가버렸어. 여기 가버려가지고 그래도 항성월은 아무 관련이 없어. 여기 오면 끝이야. 여기 오면 끝이라고. 항성월은 끝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거 항성월은 그래서 27.3일인데 문제는 이제 상망월이지. 상망. 삭망월. 그러니까 망에서 삭에서 삭의 위치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문제지. 왜냐면은 이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해버리니까 얘는 여기에서 항성월이 이렇게 딱 왔지만 지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상망월은 며칠 더 걸려. 지구가 공전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게 여기가 지구다. 여기가 아예 지구가 진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다. 코리아다.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망이었다. 태양하고 반대방니까 망이네. 여기가 망이다. 그럼 이제 망에서 또 망으로 와야 돼. 망에서 망으로 가는데 항성월은 이제 상관없어. 끝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구가 공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치가 바뀌었어. 여기가 돼버렸어. 여기가. 그럼 어떡하냐? 상막으로는 더 길어지는 거야. 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대한민국 위치가 변했거든. 지구가 공전하니까. 그러니까 상망월은 더 걸려. 항성월보다. 상성월이 27.3일이면 상망월은 29.5일 걸려. 그러니까 항성월은 지구에 관련이 없이 지구의 어느 위치에 관계없이 달만 한 바퀴 도는 거고 달이 이제 공전하는 거고 상망월은 상에서 삭, 망에서 망으로 오는 건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더 돌아야 돼. 지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길어지는 거지. 달이.
그다음에 이 달의 자전. 이게 달의 자전은 이제 시험에 낼 게 없는데 이게 달도 자전을 해 일단. 자전해.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달의 공전주의가 자전주의가 같아버려. 그 무슨 말이야?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공전주의와 자전주의가 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보여. 그 달의 뒷면은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뭐 달 뒷면에 뭐 외계인 기지가 있니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다 이제 웃기는 소리고 그 달 뒷면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운석 구덩이야. 운석 구덩이다. 아무튼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럼 가로사 달의 요거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도 요거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핑크 플로이드라는 이제 그룹 앨범이 있어.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그 이제 그 달의 어두운 면. 그 어두운 면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과학을 모르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도대체 뭔 소리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 돼. 그래서 가로사 달의 모양 변화와 일상 변화. 자, 1. 달의 모양 변화를 보고 썰물과 밀물을 예측하여 어업 활동을 한다. 좀 이따 할 거야. 2.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전기를 얻는다. 이게 이제 조력발전소지. 3. 쥐불놀이와 같은 달과 관련된 놀이나 행사를 하고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등의 명절을 보낸다. 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이거는 별로 시험에 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게 그 달이 공전을 하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가 움직여. 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바다가 움직이면서 바다가 이게 안 썩어. 야,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원리 잡기. 달의 같은 면만을 보는 이유. 달이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면 그림 가와 같이 지구에서는 달의 모든 면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으므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할 때 한 바퀴 자전도 하게 되면서 그림 나와 같이 지구의 관측자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을 보게 된다. 요 그림 보면 이해가 되냐?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가와 같이 이게 자전을 안 하면은 지구에서는 저기 모든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면을 얘는 이제 이게 나를 봐봐. 나를 자전을 하면서 공전도 같이 해버리니까 이게 볼 수가 없어. 한쪽 면만 보는 거야. 한쪽 면만. 참 이게 절묘해. 어떻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을 수가 있냐? 야,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은. 그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무슨 인간이 만든 기계처럼 말이야.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다. 자, 체크. 달의 모양이 오른쪽. 이게 뭐라 상현. 왼쪽 반달은 하연이라고 그런다. 하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달의 모양.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만 밝게 보인다. 따라서 달에서 햇빛을 반사하여 보이는 부분의 모양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야. 지구에서. 우주에서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조금 좀 봐둬야 돼. 시험에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망월이 항성월보다 약 2.1 더 긴 이유. 이거 2.2란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더 긴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삭에서 삭, 망에서 망으로 오는 이제 날이지. 자,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따라서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한 주기인 상망월은 처음 관측한 달 모양이 되기 위해서 지구가 태양 주기를 공전한 각도만큼 달도 지구 주위를 더 공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 잡으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망월이 항성월보다 2.1 더 길다. 결론은 요거지. 달의 뒷면.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지만 우주 탐사 이후 뒷면의 모습이 알려졌다. 우주 탐사선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달의 뒷면은 앞면에 비해 달의 바다를 거의 볼 수 없고 운석 구덩이들로 꽉 찬 모습이다. 그러니까 달의 뒷면에 우주 뭐 외계인들의 우주기지 이런 거 없어. 뭐 옛날에 별별말 많았어. 뭐 달 뒷면에 뭐 외계인들의 우주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구를 관찰하고 있대. 별 진짜 아유 그런 거 믿는 애들이 더 한심하지. 아무튼 달 뒷면에는 그냥 운석 구덩이. 아 진짜 달 뭐라고 운석 구덩이로 꽉 차 있어. 다 볼 것도 없어. 볼 필요 없다. 쥐불놀이, 쥐불놀이. 아 이건 또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지는 않지. 뭐 보름달이들은 정월에 뭐 민속놀이로 논이나 밭두렁에 불을 붙여 마른 풀에 일제히 불을 놓아 태우는 놀이. 지금 이런 거 하면 큰일이다, 그치? 이는 이렇게 잡초에 태워 해충의 알이나 쥐를 박멸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이다. 서울에서 이런 짓 하면 큰일 나. 잡혀간다, 잡혀가. 쥐불놀이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94페이지 탐구 과정. 굉장히 중요해.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뭐 어렵다고, 이거 시험에 나요? 뭐 어려운데, 시험에 나? 이거 시험에 나냐고 물어보지 마. 굉장히 중요해. 자, 표는 서울과 광주의 경도, 위도,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를 보고 지구에서 서울과 광주 두 지역에 대한 중심각과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다.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아,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왜 서울과 광주냐?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돼. 아, 이거 색깔이 좀 잘 안 나오네. 첫 번째 중요한 건 요거야. 얘네 둘이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돼. 요렇게. 이래야 돼, 일단. 이래. 요거.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그치? 126.9 동경, 126.8 비슷하다고. 그래서 같은 경도상에 있는 서울하고 광주를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서울하고 부산 이러면 안 되지. 경도가 완전 틀려버리는데 경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거를 잡고 두 도시를 그다음에 위도는 37.5, 북이 35.1, 서울로부터는 약 280km. 자, 그래서 이제 그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의 지름을 구한다. 자, 이거 해보자. 자,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일단 경도가 같은 거 했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는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야. 이거는 지구의 반지름을 구한 데에서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아무튼 요거 두 개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을 찾는다 끝이고, 자, 위도 37.5, 광주 35.1.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위도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광주 좀 더 위로 갈까? 37을 그러면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니까 45도. 그럼 광주 대충 이 정도. 여기에 이제 광주야. 광주. 대충 하자, 대충. 여기가 이제 광주. 이게 몇 도라고? 몇 도라냐? 잠깐 까먹었네. 35.1이구나. 35.1이라고. 그럼 서울은 여기 있다. 여기 서울이다. 서울. 서울 좀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서울. 자, 서울이 몇 도냐? 37.5도. 그럼 여기가 37.5도야. 37.5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울하고 광주 사이에 사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가. 이 몇 킬로? 280. 약 280. 그러면은 280km.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채꼴이 나오지 않냐? 요 부채꼴. 280km 요 부채꼴. 그 왜 또 37.5에서 35.1 2.4도네. 2.4도. 2.4도. 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2.4도가 돼. 2.4도.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원과 비례로 풀 수 있어. 원과 비례로. 그러면 전체 360, 그럼 이제 원의 반지름을, 원이래. 9. 이거,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전체 360도 대 지구 둘레는 2.4 대 280km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냐, 이거?
360대 지구 둘레는 2.4대 280이잖아. 그럼 지구 둘레는 어떻게 돼? 지구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야. 그럼 지름은 반지름에다 2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라고. 지름에다가 파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각 요게 2.4, 호의 약 280,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요 공식 이게 나온 거지, 이게. 이게. 이해 되냐? 왜 이런 공식 나왔는지?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R을 구하는 거야, R을 구해. 그러면 이제 내항끼리 곱한 거는 비례식이니까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2R 파이는 2R 파이 곱하기 2.4, 2R 파이 곱하기 2.4는 360 곱하기 280이라고. 근데 우리는 R을 구해야 돼, R을 구해야 되니까 2파이하고 2.4는 이항시키는 거야, 이항. 나누기 해야 되는 거지, 나누기. 따라서 R 값이 나오는 거죠, R 값이. R은 2파이 곱하기 2.4분의 360 곱하기 280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나온대. 이건 2R을 구했네, 2R. 지금 지구의 지름 구하는 거냐? 반지름이 아니라? 아무튼 구하면 이제 2R이 나오네.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었냐? 이게 지구의 지름 구하는 거였구나, 지름의 지름. 그럼 2R 구하면 되지, 2R. 그러니까 그 식을 세워서 구하면 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아마 그 파이가 3.14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식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식만 물어봐.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지. 나누기 3.14 어떻게 할래? 무슨 수학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식만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보여준 식 그대로 쓰면 돼. 탐구2 달의 크기 측정. 표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와 달의 각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를 보고 달의 지름을 구할 때 원의 반지름과 중심각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나왔고 달의 각지름 나왔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내기가 조금 애매해. 이거 어떻게 알았냐 도대체 이거. 그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 그래서 시험에 내긴 좀 애매한데 아무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000km, 달의 각지름 0.5도다. 그래서 요걸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달의 지름을 구하고 이거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각지름은 요거다. 관측자가 본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지름을. 달의 각지름은 약 0.5. 각지름은 요걸 얘기해. 달을 딱 봤을 때 요걸 이제 각지름이라고 그래. 요거를 알려주고. 그럼 이거는 비례식으로 풀면 돼. 삼각형의 달몸으로. 내 생각에 이거까지는 시험 안 날 것 같은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000km, 달의 각지름 0.5.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달의 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구와 달의 지름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각지름이 0.5다. 달의 각지름이. 그러면 이제 달이 이렇게 있잖아, 달. 0.5.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일단 원을 하나 그리자.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에, 0.5도. 0.5도는 조금 크게 그릴게. 이게 0.5도. 여기에 이렇게 달이 있다는 이게 달. 이게 이제 달의 시지름 0.5. 그래서 이게 달까지의 거리는 38,000. 그러면은 약 38,000km다. 이거거든, 이거? 38만 참. 38만 킬로미터. 달까지의 거리는. 그랬을 때 달의 지름을 구하라. 달의 지름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 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원을 보는 거야. 전체 원. 그러면 전체 원은 360도잖아. 360도. 전체 원은 360도고 그 다음에 전체 원의 원주의 길이 나오죠. 원주의 길이. 그 원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게 반지름이 38,000이잖아. 그러니까 38,000에다가 38만. 자꾸 38만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지름이고 여기다 또 곱하기 파이를 하면은 둘레 길이지. 그러면은 전체 360도 대 이거는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자, 이거는 뭐랑 같아? 이거는 0.5 대
요 반지름 저기 지름 길이랑 같겠지. 0.5 대 달의 지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계산하기가 참 싫으네. 일단 뭐야 그래서 3. 그럼 중심각은 달의 시지름이고 요거 0.5 시지름이 되는 거고, 원의 반지름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야. 야, 요원 얘기하는 거 요원. 요 원의 반지름이 그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만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고, 달의 지름을 뒤로 가면 중심각의 크기 원호의 비례함으로, 요거지 아까 내가 한 거. 요건 좀 다르게 썼네. 2파이 곱하기 38만 킬로미터. 그러면은 원의 둘레에다 360도는 그 다음에 달의 지름 대 0.5도 이렇게 놓고 푼다고. 이거를 계산하면은 약 3,300km 나온대. 야, 계산은 생략하자. 그래서 지구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약 4배다. 따라서 달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4분의 1이다. 요건 좀 알아야 된다. 질량은 몇 분의 1? 질량 8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은 6분의 1.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건데 시험 날 것 같지는 않아, 이거는 시험 날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그냥 관상용.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라. 그다음 필수 탐구. 탐구 확인 먼저. 표는 A, 이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위도, 경도 쭉 나왔는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두 지역을 골라 기호로 쓰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면은 이제 우리 아리스토테네스 같은 경우는 시에나하고 알렉산드리아를 했잖아. 그 왜 했냐? 왜냐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에나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래도 경도가 비슷했어. 경도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비슷했어.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되냐? 경도가 같아야 돼. 경도가 같은 두 지점으로 해야 돼. 두 지점. 그럼 경도가 같은 거. 요거 있네. 동경 34, 동경 3 두 개 있네.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 됐다. C랑 E. 이렇게 두 개 하면 돼. 경도가 같아야 돼. 경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광주하면 참 좋지. 경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다. 이 얘기. 이게 같아야 된다고. 이거 위아래로 이게 같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을 구해서 푸는 거잖아. 그다음 두 번째,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약 몇 배인지 구하죠. 야, 구하지 말고 이거는 외우는 거야. 4분의 1배. 4분의 1배. 이거는 외우는 거다.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거? 그거 외우는 거다. 95페이지 보자. 그래프는 서해안 어느 지역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와 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달의 모양이 이제 있는데, 야, 오른쪽에 보이네, 이거? 오른쪽에 보이지, 상현. 야, 보름달이다, 왼쪽에 보이네, 하현. 야, 안 보인다, 삭제됐다. 달이 삭제됐다, 그러니까 달의 이제 모양에 따른 이름은 요거고. 1번, 위자료를 보고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찾고 이때 달은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자. 해수면의 차이가 크다. 이거는 5m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4m까지. 야, 이게 해수면 높이 차가 크네. 그럼 해수면의 높이 차가 큰 때는 이제 언제냐면은 뭘 봐야 되냐? 그럼 여기가 크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통 1일 하고 1일. 근데 여기는 달의 모양이 없잖아. 여기 달의 모양이 없네. 여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럼 15일 정도. 15일. 그 다음에 30일. 그러면 요때 달의 모양은 뭐냐? 15일의 달의 모양은 망. 그 다음에 30일의 달의 모양, 삭.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찾고 이때 달의 모양 어떤 거 찾아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자료를 보고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를 찾고 이때, 작을 때는 언제야? 작을 때는 여기지. 작을 때는 여기네, 여기. 여기랑 여기네. 그러면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대충 한 7일 정도. 7일. 대충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한 22일 정도. 22일. 그럼 다른 모양은 뭐야?
오른쪽에 보이니까 상현. 상현달. 22일은 하현달.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달의 모양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예를 찾아. 아, 이건 안 해도 돼. 무슨 뭐. 야, 니네 달의 모양과 관련돼서 일상생활 할 게 뭐 있냐? 뭐 보름달이 뜨면 뭐 늑대 인간이 돼? 이런 거 없잖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탐구 결과 뭐 아까 했던 거지만 다시 보자. 음력 15일경과 음력 30일경의 해수면 높이차가 가장 크면 이때를 살이라고 한다. 아, 아까 앞에 살이라는 말이 있었나? 살이? 그때 언제냐? 보름달이 뜰 때와 사기 때야. 그러니까 이제 망일 때랑 사귈 때지. 망일 때 살이. 그 다음에 음력 7일경과 음력 20일경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이게 조금이라고 그래. 이건 상현달이 뜰 때랑 하현달이 뜰 때 아까 봤던 거고. 아, 이건 안 해도 돼. 뭐 쥐불놀이 뭐 쥐불놀이 강강수월래 갯벌축제. 아, 볼 필요 없다. 이거 하지 말고. 그림은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을 나타낸 것이다. 아, 높이 변화가 쭉 나왔네. 요때가 높이 차가 크네, 작네, 크네, 작네, 크네. 3번 A, D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있는 대로 고르고 이때 달의 위치 크다. 그럼 여기 이제 없으니까 A, B, C, D 중에서 B랑 D가 이제 가장 그 높지, 그치? 근데 이제 야 15일 이게 보름이잖아, 보름이지. 그 다음에 뭐 30일. 그러니까 보름이니까 요거 이제 망이 되겠다, 요거는 사게 되는 거지, 삭. 그래서 B일 때고, 이제 요때 달의 위치는 그 다음에 D는 삭. 요때는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거고, 망일 때. 요거 사귈 때는 이제 안 보여. 안 보인다. 4번 AD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인대로 이때 달은 어떤 위치인, 그 가장 작을 때 A랑 C지, A랑 C다. 그래서 야,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달은 삭, 그 다음에 상현, 하현 이렇게 간다. 상현, 하야. 그래서 삭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상현이 되는 거고 다음에 하현이 되는 거야. 하현. 그래서 A가 상현달. C는 하현달이 된다. 하현달. 요거 좀 알아둬야 돼. 이거 달의 모양 변화. 상, 하 이렇게 된다. 다음 문제 보자.